수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국민들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더운 곳인 대구에서 산사가 휴식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장마에 따른 수인성 전염병과 함께 온열 질환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템플스테이가 오는 30일까지 중단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다음 달에 있을 하안거 회양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대규모 이동이 필요 없는 장소로 변경했습니다. 백중 의식도 간소히 치르기로 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사찰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봉은사는 모든 종무 행정을 비대면으로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정보통신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폭염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이른바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는 요즘 매일매일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더위가 한창인 이때 산사는 몸과 마음의 열기를 식히는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한 장마가 끝난 자리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에 막바지 물폭탄이 쏟아지던 이달 11일부터 9일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 녹아내리는 비서지라는 주제에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 데프리카 조형물이 폭염에 물든 대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열기에 파라솔과 의자, 해변까지 녹아내린다는 설정의 이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실제 대구에서 가장 강한 열기를 내뿜는 곳 중 한 곳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한창인 이때 에어컨이 아닌 자연의 바람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곳에서 열기를 식히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산사는 일상의 스트레스로 치솟은 몸과 마음의 열기를 식히고 균형을 잡아주는 휴식처입니다. 어제 왔는데 대구가 38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저희 쉬는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아까 108배도 해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이 있고 우거진 나무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산사는 2, 3도가량 물리적 온도가 낮을 뿐 아니라 자연의 평온함이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긴 장마 끝에 수량이 많아져가지고 그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피서를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젓한 산사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좀 최근에 일들이 잘 안 되면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속세와 벗어나서 자연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면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시원한 그늘과 바람, 여기에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산사는 코로나19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의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장마에 따른 수인성 전염병과 함께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물 자주 마시기와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봉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륙 지역은 물론 전국이 35도에서 37, 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폭염과 함께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무더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요.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어요.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1,841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06명, 60대
29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가 1,476명으로 80.2%를 차지했습니다. 실외 작업장이 5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이 269명, 길가 등 실외가 198명, 실내 장소인 집에서도 121명이 온열 질환에 노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더위가 늦게 시작된 만큼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층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취약계층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외출 또는 더운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또 근무 시간도 조정해서 낮 시간대 활동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과 공사장,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유행과 맞물려 사상 최장기 장마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 이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지역의 템플스테이 운영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해당 지역 템플스테이를 오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은 모두 41곳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또 종로 템플스테이 홍보관과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30일까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4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중단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이미 휴관 상태에 있고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해 문화재청 산하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숭례문, 사직단, 조선왕릉 등 야외시설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에 따라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는 대규모 인원 이동을 막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된 생명살림 법회 장소를 변경하고 백중의식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사 신도회는 백중오제를 맞아 100만 원력 결집불사 저금통을 조계사에 전달해 한국불교의 희망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들 손에 고이 들린 바루 저금통이 잇따릅니다. 백중기도 오제를 맞아 조계사 신도들이 그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정성껏 모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 저금통입니다. 조계사, 소임, 포교, 사회, 교육, 수행 등 5개 분야 본부에서 모두 5천만 원 가까이 모았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를 비롯해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등 100만 원력 결집불사로 추진하는 사업에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자 국민 안전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초 전북 금당사로 예정했던 하안거 회양 생명살림 기도 법회를 서울 조계사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회양을 조계사에서 할 생각입니다. 소전은 9월 6일 날 번도 걸고 해서 여법하게 조계사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생명살림 방생 의식을 여기서 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 오제 기도 역시 간소하게 봉행했습니다. 법문은 물론 시식과 법당 요잡 등 백중 의식이 취소됐습니다. 오늘은 스님 대표로 신도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정말로 정성껏 제가 올리겠습니다. 한편 조계사의 낡은 범종로와 법고를 교체하기 위한 불사금으로 장정순 불자가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데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하고 싶더라고요.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12교구 본사 해인사가 경남 합천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지난 14일 주지 현흥 스님을 대신해 합천군청을 방문해 문준희 합천 군수에게 특별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해인사는 지난 6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봉행한 수륙대제를 통해 모은 성금으로 이번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현흥 스님은 합천 국민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폭우 뒤 찾아온 폭염에 수해 복구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지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찾아 전국의 수해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긴급 재난기금 792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혜숙 불교 여성개발원 원장은 전법회관 사회복지재단을 찾아 상임이사 보인 스님을 예방하고 폭우 피해 지원 기금 79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달받은 기금을 폭우 피해 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과 사무국장 능학 스님, 사무처장 탄홍 스님과 불교 여성개발원 김혜숙 원장, 이영미 부원장, 조정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도심 속 천연고찰 강남 봉은사가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봉은사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더존 비즈온과의 업무 협약을 맺고 온라인의 사찰을 여는 가장 크고 중요한 불사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연고찰 봉은사가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요약되는 코로나19 시대 랜선의 사찰을 여는 디지털 불사에 돌입했습니다. 봉은사는 정보통신 기술 기업인 더존 비즈온과 봉은사 앱을 비롯한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지금 이 시대 가장 의미 있는 불사라며 봉은사를 넘어 한국 불교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팀을 구성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불사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봉은사 불사 중에서 가장 큰 불사고 의미 있는 불사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불교가 새로워질 것이다. 봉은사가 구축할 통합정보 시스템은 재무와 인사, 결제, 신도들과의 소통 등 현재 모든 종무 행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됩니다. 더존 비즈온은 사찰과의 업무 협약은 처음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봉은사를 디지털로 새롭게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종무 관리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말할까 사찰과 신도들 그리고 이 사찰 내부의 업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것이 앞이고 뒤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협약식에는 봉은사에서 기획국장 효신 스님과 장영욱 종무실장 등 디지털 불사의 실무 책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디지털 봉은사는 앞으로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우선 1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급한 것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은 계속적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고 적용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까지 가려면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가 화두로 등장한 코로나19 시대에
천년고찰 봉은사는 이제 온라인에서 새롭게 꽃필 것으로 보입니다. 더전 을지로 타워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마음선언을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심 포교도량으로 일군 혜원 스님의 입적 3주기를 맞아 그제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추모 달해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한마음선언 대중스님들과 임원급 신도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선언 측은 달해제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했습니다. 한마음선언 재단 이사장 해수스님은 수십 년간 태산 같은 은사스님을 모시고 국내외 선언의 모든 일을 살피면서 스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깊은 은혜가 절감되는 요즘이라고 추모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지난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한마음선언 주지를 맡아 한마음선언을 도심포교 거점 도량으로 성장시켰고, 중앙종회 의원과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2012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뒤 2017년 8월 21일 법납 37세, 세수 80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49제 중 6제가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도선사는 어제 오후 호국 참회원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미망인인 강난희 여사와 아들 주신, 딸 다인 씨 등 유족과 친지를 비롯해 고인을 추모하는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도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번 6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법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조계종단의 지침에 따라 실내는 50명, 실외 10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됐고 추모 의식도 간소화해서 진행됐습니다. 고 박 전 시장의 49제 막제는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 대립과 이분법적 사고가 좀처럼 바뀌지 않으면서 혼란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진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우리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소식을 듣고 안의사를 찬탄하는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한시입니다. 스님의 한시 안혜주는 뛰어난 서예가이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석주 스님의 필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만해 스님이 3.1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뒤에 옥중에서 쓴 한시 작품들도 나란히 전시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에 자리한 만해 기념관에서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광복과 애국지사 특별기획전이 열렸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우당 권동진, 위창 오세창 선생, 그리고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조만식, 신익희 선생의 친필 유목 작품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보기 힘들었던 애국지사들의 매화와 대나무 그림들도 선보였고 독립운동 자료와 유물들도 전시됐습니다. 추운 겨울의 엄동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새봄이 오면 매화꽃이 피어서 우리의 어떤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저 사군자들을 중분한 작품들을 선보여서 애국지사들과 선비 또 국가사랑 이런 작품들을 같이 통해서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만해 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은 애국지사들의 민족 자주와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만해 스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예술적 깊이와 감수성도 엿볼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있어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좌표와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서 입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시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만해 연구가이자 불자 지식인으로 꼽히는 전보삼 만해 기념관장은 애국지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지내는 요즘 세대들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애국지사들의 기상과 불교의 불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분법으로 또 나누고 쪼개지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만다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그 의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불가의 불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그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만날 수 있는 특별기획전은 이곳 만해기념관에서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달빛 아래 고즈넉한 궁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진행됩니다. 하루 관람 인원은 사전 예매 2,500명, 현장 발권 2,000명 등 모두 4,500명으로 사전 예매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고 현장 발매는 경복궁 광화문 매표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내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 개소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경주 지역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조사 연구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조사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어로 신라 사찰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내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의 문화적 완성과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오대산의 인문과 자연유산이 내포한 함의와 가치를 주제로 장미란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와 고영섭 동국대 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문광스님, 금강스님, 자현스님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환경 파괴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 인류 생존 여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회용품 안 쓰기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